서북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오늘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천의 오랜 소원이자 수도권 서부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기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총 20.7km가 신설되는 노선이며 사업비는 2조 2,2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천에서 서울 도심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GTX-B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역까지 직결로 운행,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어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각종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에는 인천시가 직접 참석하여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의 결과 정책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서북권 광해급행철도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교통혁명으로 이번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만든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 지역의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예정인 GTX-D까지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면 인천은 명실상부한 초고속 광역교통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인천 서북부 지역을 포함한 인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그 계양 첨단 산단을 25만 평을 만들면서 투자 유치라든지 대기업 유치라든지 또 계양 테크노밸리의 어떤 자족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입장은 도점으로 해서 계양역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너무 늦어져 가지고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박촌이냐 도청이냐에 대한 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시 자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그 GTX-D도 마찬가지지만 계양역의 어떤 환승 기능과 또 북부권 전체에 대한 철도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계양역이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래에 박촌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 지역이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계양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GTX-D와 공항철도 지금 뭐 1호선 연장도 했지만 전체적인 그 교통망 측면에서도 계양역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철도 서비스라는 것이 현재 박촌역은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역이나 계양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에 대한 부분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철도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그 실제 이게 여기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계양 TV의
어쨌든 조선 원가에 태워져서 거기에 이제 그 수분양자라든지 입주자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혜자 원칙에 근거해서도 계양 TV 교체물이 연결하는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계양역 혼잡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혼잡도가 92%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철도 안전관리 체계 기술 위험도 평가 기준에 보면 역사 혼잡도를 130%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2%니까 역사 혼잡도는 충분히 관리 수준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열차 혼잡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공항철도에 대한 그 증평 계획이 올해 12월까지 구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혼잡도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0%인데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는 혼잡도가 증편을 하면 126%까지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종합운동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GTX D 사업은 여기서부터 이 라인을 그대로 타는데 이쪽에 부천 대장동이 만들어집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쪽에서 갈라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그대로 쓰고 이 대장까지는 같은 라인을 쓰는 것이고, GTX D 같은 경우는 D와 E는 영종에서 와서 Y자형으로 돼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발표된 서북권 광역급행철도는 장기에서 타고 와서 이 GTX 이게 B 라인입니다. GTX B 라인이에요. 그래서 장기에서 시작돼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와서 그 차량을 그대로 환승 없이 GTX B 노선을 타고 서울역과 청량리로 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Y자 노선의 오른쪽 날개가 그렇습니다. 방향속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신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D랑 E가 지금 나와서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D는 이렇게 가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E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D와 E 노선은 인천 구간은 똑같습니다. 같은 구간을 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출발해서 영종역을 거치고, 그러니까 하늘도시죠. 하늘도시를 거치고 청라를 거치고 작전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와 E는 같은 철도 노선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차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D와 E는 영종, 그러니까 공항에서 출발하는 라인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쪽 서북부 쪽에 해당되는 거는 E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서울권 국제철도는 GTX D와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영주에서 출발하는 거는 저 남양주 쪽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 그렇습니다. Y자형으로 빠져서 저기 어디죠? 그 팔당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잠실을 거쳐서 왕숙 쪽으로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Y자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용어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속도와 GTX D 노선을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접근성 혁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접근성이고요. 이게 인천대 우리 공항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글로벌 접근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 접근성입니다. 서울 접근성이죠. 그래서 GTX B 노선이 이미 남부 쪽은 커버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서북부 광역급행철도가 서북쪽 쪽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리고 GTX 이제 DE, 그러니까 인천공항행이 만들어지면 남쪽과 북쪽, 서쪽과 그리고 중앙을 다 통과하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전국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까지 오는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 내 접근성입니다. 인천 내 접근성. 지금 우리 인천 지하철이 1호선과 2호선이 68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68개의 역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인천 또 순환 3호선 아니겠습니까? 인천 순환 3호선이 되면 서측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서북권 광역급행철도뿐만 아니라 GTX, DE 그리고 인천 지하철 3호선을 통해서 이러한 접근성 혁신을 인천이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지금 김포시나 지금 협상하는 그 서울제철 5호선, 9호선, 6호선
이거는 어떻게 영향이 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뭐 KDI나 기재부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포 시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영향 자체는 미미합니다. 사실은 BC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또 실무적으로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김포시, 대광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BC를 올리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